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은 미친 기술 공개. 2. 바이든의 뒤늦은 눈물. 대한민국 자주포가 세계를 평정했습니다. 호주, 인도, 유럽, 아프리카에 K9 자주포가 수출됐고 해를 거듭할수록 거래 규모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있었던 폴란드와의 대규모 방산거래에서는 무려 672대의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48대는 한국에서 생산해 판매하고 624대는 한국과 폴란드가 함께 개량한 K9PL로 생산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번 폴란드 물량을 포함하면 세계 각지에서 생산됐거나 생산될 예정인 K9 자주포의 수량이 무려 2,500대를 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세계 표준 자주포라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현재 완전 무인 포탑이 적용된 K9A2 개발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으며 완전 무인 사거리 개선 정밀도와 위력 개선을 목표로 한 K9A3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이 한창인데요. 이 성능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는 58구경장만 K9에 적용돼도 성능상 실전 배치된 자주포 중 세계 최고라는 PGH-2000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K9 자주포는 세계 표준을 넘어 세계 최강 자주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독일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새로 개발한 신형 자주포들이라면 K9A2는 물론 K9A3라 할지라도 성능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체 새로 나온 자주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또 대한민국이 치열한 무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수한 자주포가 필요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9 자주포의 새로운 경쟁 상대들의 성능을 K9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나을지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은 건국 이래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합니다. 매달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고 신기술이 개발되며 해마다 수많은 국산 무기가 군에 실전 배치됩니다. 그만큼 기술 수준도 뛰어난데요. 국방기술품질원이 발간한 국방기술 수준조사서 2022에서 2036매에 따르면 8대 국방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무려 세계 9위입니다. 하되 우리에게 기술을 전수했던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을 모두 제치고 세계 탑 10 국방기술 보유국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넘어서야 할 아주 큰 벽이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현재 일본은 국방기술 순위 세계 8위에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 위가 일본이라는 뜻입니다. 불과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절대 따라잡지 못하리라던 일본을 턱 밑까지 추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올라가려는 한국만큼이나 일본도 밀리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5년 6위, 2018년 7위, 2021년 8위로 추락했지만 그 미드로는 떨어지지 않기 위해 발악하고 있는데요. 그 결과물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8개 영역에서 양국의 국방기술 순위를 비교한 것인데요. 보시다시피 일본이 아주 근소하게 대한민국을 앞서고 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한국에게는 지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딱 한 분야만큼은 일본이 사수하지 못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화력 분야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포기술에서 한국의 우세가 두드러집니다. 미국, 독일, 러시아의 뒤를 이어 세계 4위의 화포기술로 세계 9위에 불과한 일본을 크게 따돌렸는데요. 그리고 이런 한일 간 화포기술 격차를 상징하는 무기가 바로 K9 자주포입니다. 전 세계 155mm 자주포 수출량 1위라는 우리 방산사 최고의 수출 실적과 우수한 운용성, 끊임없는 성능 개량을 통한 사거리 위력 정밀도의 개선 등으로 한때 라이벌 취급을 받던 일본의 99식 자주포를 압도하고 있는데요. 일본이 새 포탄을 개발했다고 기뻐할 때 한국은 개량형 K9을 출시하는 개발 속도의 격차 탓이 컸습니다. 일본과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것은 한국의 끊임없는 R&D 때문입니다. 한해 정부가 지출하는 R&D 예산에서 국방 R&D가 차지하는 비중을 퍼센트로 따졌을 때 한국의 국방 R&D는 15에서 20% 수준입니다. 2019년에는 16.3%였는데
이는 OECD에 포함된 경제 강국 중 3등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런데 금액으로 따지면 2등인 터키의 국방 예산은 우리의 절반조차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국방 R&D 투자 규모는 OECD 내에서 미국 바로 다음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세계 2등은 아닙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같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국가 규모에 비해 국방기술 연구개발에 엄청난 예산이 투입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반면 2019년 일본의 국방 R&D 투자는 일본 정부가 사용한 전체 R&D 예산 규모의 3%에 그쳤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이조차도 높게 잡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의 예산 중 상당수가 국제 이자로 빠져나가고 있어서 한일 국방 예산이 거의 엇비슷하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국이 일본보다 국방기술 발전에 5배 이상 투자한다는 해석도 가능한데요. 이런 숨겨진 이유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바싹 추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이런 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2020년 전후로 독일, 프랑스는 자국 예산의 5~6%를 국방 R&D에 투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인데요. 심지어 이탈리아는 전체 R&D 예산 중 불과 0.5%를 국방에 투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으로 방산이 강했던 유럽 국가들의 국방기 수령량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그 결과 일본의 99식 자주포처럼 한국의 K9보다 우수하거나 엇비슷하다던 프랑스의 세자르, 스웨덴의 아처, 영국의 에즈 90는 한국이 K9A2의 양산을 준비하는 동안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이런 기술 격차가 K9의 대박 신화를 만들어낸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이 꺾지 못한 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독일, 러시아입니다. 이국의 화포 기술을 100점이라고 할 때 한국의 화포 기술은 86점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를 증명하는 게 이국이 개발 중인 ERCA입니다. ERCA는 사거리 개선 화포 포병의 약어로 미국이 추진 중인 차세대 155mm 자주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민공은 M109A7 차체 위에 신형 58구 경장포를 탑재한 신개념 자주포 XM1299 자주포인데요. 로켓 추진 포탄 XM1113탄과 슈퍼 장약 XM654, 탄도 수정 신관 PGK 등 각종 첨단 기술을 활용해 2020년 12월에 사거리 70km를 달성했습니다. 또 발사 속도 역시 분당 최대 열발 사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곧 개발이 마무리될 K9A2보다 발사 속도에는 동등하고 사거리 면에서는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심지어 이에 더해 장약량 증가에 따른 약실 압력 증가와 그에 따른 사격 충격량 증대에 대처하기 위해 크롬 도금을 통한 포강 내 내마모 처리까지 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첨단 자주포라 할 만한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미국은 이렇게 대단한 자주포를 2023년부터 실전 배치합니다. 2023년 18문을 배치해 70km 포병체계를 갖춘 뒤 2024년까지 자동장전 장치와 램제트탄의 개발을 마무리 지어 최대 사거리가 130km에 달하는 궁극의 자주포를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냥 손만 놓고 다른 나라의 추월을 그냥 보고만 있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화포 기술은 몇몇 분야에서 미국보다 우수한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지난 20여 년간 미국이 전면전보다 게릴라전에 신경 쓰면서 39구 경장 M109A6 팔라딘 자주포에 머물던 사이 한국은 52구 경장 K9을 두 번이나 개량의 K9A2를 만들었습니다. K9A2는 완전 무인화된 포탑을 통해 분당 열발의 발사 속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미국의 XM1299는 아직 자동장전 장치를 탑재하지 못했습니다. 또 차체의 성능도 차이가 큽니다. XM1299는 제한된 예산 때문에 M109 차체를 재활용하는데요. 이 M109 차체보다 우리 K9의 차체가 훨씬 우수합니다. 그리고 개선된 장약, 램제트탄, 크롬 도금, 58구 경장 장포신 등 XM1299가 내세우는 강점들 역시 곧 시제품을 낼 수 있을 만큼
한국의 개발 수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주포만 놓고 보면 한국이 수년 내에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기술을 가진 것은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미국 바로 뒤에 있는 독일과 러시아도 우리의 뒤를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독일은 95점, 러시아는 92점으로 86점인 대한민국보다 우수한 포기술을 보유 중입니다. 특히 독일의 경우 무려 1996년에 둔감 장약을 이용해 K9A2의 최대 발사 속도인 분당 10발의 사격이 가능한 KZH-2000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너무 비싼 가격 탓에 독일 자주포는 결국 사장됐지만 기술력만큼은 아직 건재한 대포 강국이란 것이죠. 이를 증명하는 것이 독일의 RCH-155입니다. RCH-155는 독일이 새롭게 개발한 차륜형 자주포인데요. KZH의 기술과 저렴한 가격으로 더욱 개선된 성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된 차세대 독일 자주포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이미 많은 수량이 양산되어 성능이 입증된 복서 장갑차 차체에 새로 개발한 52구경장 155mm 포탑인 HM 모듈을 얹어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성능이 미쳤습니다. 전차처럼 움직이며 쏘는 기동간 사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작 2명이 운용함에도 분당 9발 발사가 가능하고 시속 100km로 기동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카노나 엑스칼리버 같은 정밀유도 포탄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독일은 이 엄청난 자주포에 뒤이어 69경장 포신의 개발까지 진행 중입니다. K9이 K9A2로 PZH-2000을 꺾었지만 아직 독일의 대포 기술을 꺾기에는 한 수 모자란 것입니다. 게다가 독일뿐 아니라 러시아도 문제입니다. 러시아는 무려 2002년에 이면장 152mm 자주포를 개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S-35 칼리차인데요. 칼리차는 이면장 152mm 포를 이용해 이론상 분당 36발이라는 정신 나간 발사 속도를 달성할 수 있으며 사거리 역시 70km에 달합니다. 게다가 포뿐 아니라 종합 성능도 괴물 같았습니다. 자주포 주제에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해 70발의 포탄을 싣고도 80km의 최대 시속을 달성했습니다. 과연 러시아가 이런 괴물을 만들 수 있나 의심될 정도로 강력한데요. 하지만 과거 소련 시절 포 한쪽당 분당 45발 속사가 가능한 이면장 130mm 한포 AK-130을 개발한 전적이 있는 러시아의 주장이었기에 많은 이들이 정말 가능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도 미국, 독일, 러시아는 한국이 절대 못 이길 것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나라들 중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의 차세대 자주포에 치명적인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특유의 뻥스펙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인데요. 전문가들은 만약 칼리처가 러시아가 주장한 성능의 반만 됐어도 러시아 포병이 서방제 자주포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 포병에 절대 밀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러시아가 주장하는 스펙대로라면 아무리 하이마스 할아버지가 와도 상대하기 힘든 괴물 자주포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 칼리차를 빼면 러시아의 자주포 중 K9보다 나은 자주포가 없습니다. K9A2는 커녕 기본형 K9만도 못한 이 S7 피온이나 이 S19 무스타에스 같은 구형 자주포 뿐입니다. 따라서 한국과 러시아 중 화포 기술이 더 우수한 것은 대한민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도저히 따라잡지 못할 것 같은 독일에도 구멍이 있습니다. 우선 RCH-155는 경량 자주포입니다. 탑재 가능한 탄약량이 30발에 불과하며 차체 역시 800마력 엔진을 사용한 구형 복서장갑차라 개량 가능성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K9에 대응할 만한 69경장 자주포를 만들려면 완전히 새로운 차체를 사용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완전히 새롭게 자주포를 개발할 경우 아무리 짧게 잡아야 10년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쯤이면 한국은 미국의 XM1299에 최종 목표인 사거리 130km 램제트 포탄과 58구경장 크롬포신이 적용된 완전 무인 자주포 K9A3의 개발을 마무리 짓고
K9을 대체할 초장사정포의 개발을 시작할 시기인데요. 정리하자면 한국의 화포 기술은 미국을 따라잡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세계 3위민 러시아를 따라잡았고 세계 2위민 독일과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처럼 한국이 꾸준히 연구개발에 투자한다면 세계 2위 화포 기술을 보유하는 것도 꿈은 아니라는 것이죠. 1970년대 한국은 엄청난 노력 끝에 미국산 105mm 견인포를 역설계해 KH-178 곡사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시대에 뒤처진 무기라는 악평 속에 1984년 한 개 대대 분량의 대포만 생산하고 추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즉 베끼는 것도 느린 후진기술국이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자주포를 가졌으며 세계 2위의 화포 강국으로 발전하기 위한 새로운 여정에 나섰습니다. 한국을 호구 취급하며 뒤통수를 치던 바이든이 오히려 한국 때문에 현재 극히 분노하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이 깜짝 놀랄만한 비장의 카드를 한국이 본격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인들마저 바이든 때문에 미국이 엄청난 타격을 입었다며 바이든을 강하게 비난하기 시작했는데요. 중간 선거를 의식하며 자국 기업 챙기기에 나섰던 미국이 오히려 큰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바이든의 한국 차별 정책은 이전 영상들에서도 이야기해 왔듯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요. 한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 바이오 산업 분야에도 바이든으로부터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데 이어 마이크로칩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는 이름부터 이상한 법에서는 미국에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 생산시설을 건설 중인 삼성전자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만 콕 집어서 차별하는 미국의 정책에 보다 열받은 한국 기업들이 비장의 카드를 가동하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충격에 빠뜨린 상황인데요. 한국의 기아차는 이미 바이든의 이러한 한국 차별 정책을 알고 있었다는 듯이 멕시코의 초대규모 투자를 통한 멕시코 공장 증설을 발표하며 그저 계획에만 그칠 것이라는 추측을 비웃기라도 하듯 너무나도 신속하게 이를 실행에 옮긴 상태입니다. 멕시코 누에보 레온주 정부에 따르면 사무엘 가르시아 누에보 레온 주지사는 최근 공식 트위터를 통해 기아 멕시코 법인은 오는 2024년까지 부품 공급업체들과 함께 무려 4억 8천만 달러, 하나 약 5.829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하는 행보를 보이는 것은 기아차뿐만이 아닙니다. 현대차는 미국 엘라베마 조지아 공장에서 생산하던 차종의 일부를 멕시코로 옮겨버리는 결심을 내려버렸습니다. 현대 기아가 멕시코의 공장 건설을 결정한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지난 1992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북미 3개국은 나프타, 즉 북미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해 세계국 5억 명에 달하는 단일 경제체제를 구축했었죠. 따라서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생산 제조되는 대부분의 농수산물과 공산품들은 무관세 혜택으로 수입과 수출이 가능하죠. 그 결과 멕시코는 저렴한 노동력으로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한 국가가 되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IRA 법안에도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전기차를 조립하지 않더라도 멕시코와 캐나다 등 북미 3국에서 조립만 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기아가 미국과 인접한 멕시코에 투자를 늘리는 만큼 미국 내 현지 투자는 줄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LG전자도 세계 3위 부품업체인 마그마와 합작사를 설립해 북미 지역 핵심 생산 거점을 미국이 아닌 멕시코로 선점해 첫 삽을 떴습니다. 한국의 거대 기업들이 미국을 떠나 멕시코로 거취를 옮기는 행보를 보이자 한순간에 수만에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바이든 행정부는 자신들이 생각한 그림이 아니라며 망연자실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강경하게 나와도 한국이 미국을 따라갈 줄 알았던 바이든 정부는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국이 대놓고 미국에서 멕시코로 대규모 투자를 옮겨버리는 결단을 했지만 미국은 멕시코에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결국 승자는 한국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국의 정치인들은 바이든 정부의 행동에 강력한 비판을 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조지아 주지사는 바이든 정부가 현대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제정신이 아니라면서 현대차가 어렵게 공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결국 투자를 전면 철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동맹인 한국에게 이러는 것은 미친 짓이며 이번 사례를 선례 삼아 다시는 동맹국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한국산업기술보호위원회가 전기차 관련 핵심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을 막아버리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려버렸습니다.